이사 당일에 임차인분들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경우 어딨냐고. 안녕하세요. 흥분을부동산입니다. 보통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치만 매물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 중인 매물이 있는가 반면 임차가 껴있는 매물도 있습니다. 근데 임차가 껴있는 투자 매물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임차가 맞춰져 있는 매물이 조금 더 저렴한 경우가 있어요. 협의에 따라서 잔금을 넉넉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차를 안고 사되 임차 만료 후에 실입주를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 분께 혹시 계약 만료 전에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와 임차인 분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임차인이 만료 전에 나가게 되면 보통은 이사 비용은 매수자분이나 매도자분께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줘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리고 정해진 금액도 없습니다. 평수에 따라, 날짜에 따라, 동네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사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거래를 했었어요. 임차가 껴있는 매물이었는데 임차인분께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해서 여쭤봤어요. 계약 만료 전에 퇴거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이사 비용 주시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자분도 알겠다고 하고 이사 견적 받으셨고 이사 업체에 받았던 견적으로 임차인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임차인분이 이사 비용의 2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중개인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 싶긴 했어요. 이사비라는 게 어디까지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르는 값을 다 받는 게 아니라고 안내드리고 매수자분하고도 얘기를 했죠. 매수자분 무슨 제주도 가도 그 금액 안 나오겠다고 못 준다고 하시죠. 근데 임차인분은 너무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인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이사 비용에 다른 데 이사 갈지 말아본 중개보수와 에어컨 설치 비용 등 기타 부대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이사 비용의 2배를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사 비용에 부대 비용을 왜 넣을까요? 근데 보통은 이사 비용 견적 받은 선에서 좀 협의를 하는 경우인데 이번처럼 가격 협의를 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사비를 얘기했었는데 부대 비용까지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드리고 매수자분께는 그래도 이사 나가시니 견적 받았던 이사 비용에서 최대치를 드리는 건 어떠냐고 조율을 했었죠. 이사비뿐만 아니라 협의하에 정해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조율하기가 참 어렵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여야지 2배는 좀 심하지 않나요? 임차인분 계속 이렇게 원하시니까 매수자분 입장에서도 이사 비용을 드리고 싶다가도 아예 안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사 비용은 주긴 했어요. 이사 당일에 임차인분들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경우 어딨냐고. 이사 비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복비에 부대 비용 포함이지 무슨 딱 이사 비용만 주는 게 어딨냐고. 보증금 반환은 다 받아놓으시고 비밀번호 안 주시고 이삿짐을 도로 올리네 마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어차피 계약 때까지 계속 그냥 살 거라고 하시면서요. 아무튼 이렇게 중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물만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사비같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 쓰기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정확하게 해도 나중에 틀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 정확하게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게 이사 비용을 매수자와 임차인분과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쓰기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도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상가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하는 반면 권리금 계약은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하는 것처럼요. 어쨌든 매수자와 임차인은 어떠한 계약도 한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협의는 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어도 좀 더 힘든 느낌이라고 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매수자분께서 이사 비용만 주고 끝나긴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주진 않았지만요. 이것 때문에 일이 길어지긴 했으나 지금은 뭐 잘 끝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사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받는 느낌이라서 좀 욕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매매를 할 시 임차인과 매수자 관계도 잘 중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임차권 매매 같은 경우 임차 사항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긴 하죠. 그래도 간혹 이런 경우로 매매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계약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분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잉.